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헨리 8세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왕 중 하나로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어마어마했을 때 그 가톨릭과 결별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독립시켜 잉글랜드 국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후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기독교의 판도 자체에 무시 못할 영향력을 끼친 장본인입니다. 그런 헨리 8세의 재밌는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바로 부인을 6번이나 바꾼 어마어마한 여성 편력을 들 수 있죠. 당시 헨리 8세가 유럽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잉글랜드 종교개혁을 이뤄낸 이유도 바로 그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비와 이혼하고 새 왕비를 들이기 위해 종교개혁까지 불사하는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헨리 8세와 6명의 부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은 원래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지만 둘이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아서가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가 둘의 결혼을 무효라 선언했고 캐서린은 헨리 8세와 다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음에도 둘의 사이는 좋은 편이었지만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유산을 거듭하자 후계자가 없음을 걱정하던 헨리 8세의 눈에 때마침 들어오게 된 인물이 바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볼린이었죠. 그런데 앤 볼린은 왕의 애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헨리 8세의 유혹을 거절하며 그와의 정식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왕비 캐서린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던 헨리 8세는 젊은 앤 볼린이 왕자를 낳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렇게 앤 볼린에게 넘어간 헨리 8세는 캐서린이 자신의 형과 혼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결혼이었다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그녀와의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를 거절하고 왕비인 캐서린 또한 거세게 저항하자 결국에는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며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켜버리고 스스로 그 교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후 앤 볼린과 결혼식을 올린 헨리 8세는 캐서린을 그녀의 딸 메리와 함께 변경지역으로 내쫓았는데 이 메리 공주가 바로 나중에 수만 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블러디 메리라 불리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이후 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후작 부인의 지위까지 받았지만 일부 백성들은 그녀가 캐서린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낸 원흉이라 비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앤 볼린과 왕의 결혼이 무효라 주장하기도 했죠. 화가 난 헨리 8세는 자신과 앤의 결혼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반역죄로 다스려 사형시켜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앤 볼린 또한 첫째 왕비 캐서린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둘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죠. 앤에게 실망한 헨리 8세가 자신의 신하들과 몰래 짜고 그녀를 내쫓아버린 후 새로운 왕비를 들일 계획을 세우던 중에 앤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헨리 8세가 말에서 떨어지며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앤은 충격을 받아 유산을 하게 되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헨리 8세는 자신의 새로운 애인인 제인 시무어를 왕비로 맞아들이기 위해 앤 볼린이 그녀의 오빠를 포함한 5명의 남자와 근친상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꾸몄다는 누명까지 씌워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딱히 그녀의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에서는 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는 사형을 선고했죠. 헨리 8세는 앤 볼린이 참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녀를 모시던 시녀였던 제인 시무어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 해의 왕위 계승법을 개정해서 제인이 낳은 아이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제인이 헨리 8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자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낳아준 제인만이 자신의 진정한 아내라 불릴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아끼던 제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그해 10월 24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인이 죽은 후 헨리 8세는 크게 슬퍼하며 왕실에서도 오랜 시간 그녀를 애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옆자리를 오래 비워두고 싶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신부를 찾아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헨리 8세의 첫 번째 왕비는 남편에게 쫓겨나고 두 번째 왕비는 그 남편의 손에 사형당한 데다가 세 번째 왕비는 아이를 낳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그의 악명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헨리 8세도 외모가 뛰어난 여성만을 자신의 신부로 맞을 것이라며 고집을 부린 탓에 그의 신부감을 구하기란 더욱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죠. 이때 토머스 크로멜이라는 신하는 개신교 신자인 왕녀를 헨리 8세의 새 왕비로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교 국가인 독일 클레페 공국의 왕녀 앤을 후보로 점찍었습니다. 때문에 궁정화가를 불러 앤의 초상화를 그린 후 그 초상화를 헨리 8세에게 보냈고 헨리 8세는 초상화에 그려진 앤의 모습이 정숙하고 고요해 보여 마음에 든다며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궁정화가가 뽀샵을 너무 과하게 했던 것인지 막상 영국에 도착한 앤과 만난 헨리 8세는 그녀의 실물이 초상화와는 너무 다르다며 크게 실망해버립니다. 그래도 앤과 결혼을 올리며 그녀를 네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이후 헨리 8세는 틈만 나면 신하들에게 그녀가 뚱뚱한 추녀라는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헨리 8세의 시녀 패티시가 또다시 발동합니다. 앤 왕비의 어린 시녀인 캐서린 하워드에게 사랑을 느낀 헨리 8세는 앤과 이혼을 결심하고는 그녀에게 왕궁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제야 겨우 영국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던 앤은 뜬금없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헨리 8세는 자신이 앤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으니 이 결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쫓아내버리려 했습니다. 첫째 왕비 캐서린이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걸 알고 있던 앤은 결국 남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헨리 8세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신에게 순순히 협력한 그녀에게 많은 영토와 연금을 하사하고 왕의 누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1540년 헨리 8세는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캐서린은 정식으로 왕비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캐서린의 문란했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되죠. 캐서린은 과거 수많은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으며 헨리 8세를 만나기 전에는 왕의 시종인 토머스 컬페퍼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녀가 왕과 결혼을 한 후에도 컬페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과 사귀던 남자들에게 관직을 내려주며 그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죠. 결국 이 모든 사실이 헨리 8세의 귀에 들어갔고 당시 왕비의 간통은 반역으로 여겨지는 중죄였기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던 헨리 8세는 캐서린을 처형시켜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헨리 8세나 캐서린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이지만 둘의 차이가 있다면 헨리 8세는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고 캐서린은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겠죠. 여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파는 이미 2명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남편들이 모두 죽음을 맞으면서 과부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왕비인 캐서린 하워드를 처형한 헨리 8세는 또 다른 캐서린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당시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구애를 거절했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헨리 8세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도 캐서린 파가 워낙 이해심 많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늙고 병들어가는 헨리 8세를 잘 보살피고 다른 왕비들의 자식들까지 정성을 다해 돌봐주면서 아버지인 헨리 8세와 떨어져 살던 그의 자식들은 캐서린 파 덕분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살 수 있었으며 뛰어난 학자들에게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캐서린 파는 왕의 아내라기보다는 까다로운 환자가 되어버린 늙은 남편의 간병인 같았다고 하니 과연 그녀의 삶이 행복했을지는 의문이 들죠. 당시 궁정에 있던 신하들의 대부분도 헨리 8세의 말년에는 미친 왕이 빨리 죽기만을 기도했다고 하니 1547년 1월에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